여러분들께서 뭐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뉴스민이 뉴스타파와 세계시민단체 즉 세금 도둑 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가 진행한 검찰의 금고를 열다 프로젝트 시즌2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와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이 하셨죠 이것 때문에. 네. 진짜 하반기는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렇죠. 네. 끙끙 앓는 모습 내가 몇 주째 보는 것 같은데. 진짜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네. 전 뉴스민의 많은 기자분들이 거의 뭐 매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은 취재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뭐 대략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8월 30일 경쯤 해서 대구 경북에 있는 검찰청 10곳에 네. 자료를 1차적으로 수령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개 검찰청 중에서 작은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해서 2023년 4월까지가 이 공개 기간이거든요. 네. 이 기간 동안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 이렇게 세 개의 분야에서 자료를 다 내놓은 곳들도 있는데 좀 규모가 있는 검찰청 같은 경우에 대구 지방검찰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뭐 19년 9월까지만 내놓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곳들이 한 서너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 수령이 완료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최근에 이거 중심으로 좀 전국에 이 시즌2에 참여한 언론사들이 지난 14일 9월 14일부터 이렇게 1차적인 보도물을 좀 전달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특수활동비 중심으로 다뤄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수활동비 자료는 얼추 다 이제 수령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이 특활비 문제를 처음 이제 취재하고 뭐라 그럴까 열심히 공개하려고 했던 곳이 뉴스타파인데 지금부터 뉴스타파를 때려 죽이겠다고 아주 그냥 서슬퍼런 칼날들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제 이게 비단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때 뭐 그 문제를 들춰내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 전 검찰에 그동안 막 아주 뭐라 그럴까요? 뭐 어두운 관행이랄까? 이걸 한번 최초로 헌정사 최초로 한번 들춰내 보자. 왜냐하면 성역은 있을 수가 없고 맞습니다. 검찰도 법을 지켜야 당연히 기소를 하는 곳인데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뭐 소송도 공개 소송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재판은 뉴스타파가 2019년도에 제기를 해서 4년 정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문제가 불거진 건 2017년도거든요. 이제 전국적으로 그리고 좀 일반 대중에게도 관심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2017년 4월에 있었던 소위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에 이제 밑에 있는 검사들과 법무부의 그 검찰부가 있잖아요. 검찰부 부장과 이렇게 밥을 먹는 자리에서 돈 봉투가 오갔는데 뭐 적은 돈도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 봉투, 뭐 몇십, 70만 원, 80만 원 이런 돈 봉투가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도대체 그 돈 봉투는 어디서 생긴 거냐. 이게 문제 지적이 있었고 알고 보니 그게 특수활동비였더라. 이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었어? 이런 문제 제기가 일면서 이제 이걸 제도적으로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일었고 그 여론이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뭐 검찰도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고 하는 게 이어졌고 이제 그 연장에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가 2019년도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거거든요. 이게 너희가 제도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보자. 뭐 이런 차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소송이 4년이나 길어지니까 4년이나 이어지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소송이 진행이 된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자료를 안 준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당시 박범계 장관 때부터 해서 자료를 안 준 거고 그래서 소송이 계속 이어져서
그 소송의 최종 확정 판결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나온 거고 그리고 마침 신청했던 기간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 검찰총장을 했던 기간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인 거죠. 저격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인 건데 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치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뭐 이런 뉘앙스로 계속 해명을 하시던데 뭐 안타깝죠. 그런 부분을 좀 네. 들어보면 특히 아까 압수수색 얘기하셨잖아요. 뉴스타파에 대한 네. 그 압수수색 했던 날이 9월 14일입니다. 공교롭게도 9월 14일이 이 시즌 2 프로젝트 1차 결과물을 내놓는 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날이. 네, 네. 그래서 6개 언론사는 이제 같이 보도를 하고 일부는 이제 서울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 게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날 그렇게 압수수색을 참 이렇게 제가 그렇게 표현했었죠. 타이밍이 참 오지다. 오지게 잡았더라고요. 굉장히 오지게는 표준어입니다. 네. 굉장히 공교롭다. 뭐 하여간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굉장히 공교롭다. 날짜 자체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우리 뉴스민에서는 대구 경북에 있는 각계 이제 검찰청, 지청 자료를 모두 수령하셨다고 하는데 네. 제가 그 얼굴이 노래가지고 아주 그 힘들어하실 때 보면은 자료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하고 정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뭐 영수증이 잉크가 다 휘발이 돼가지고 있니 없니 백지가 많니 쓸데없이 많이 가려졌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 있었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대구 경북에 있는 지청이나 검찰청의 자료도 그렇게 많이 좀 뭐랄까 가려져 있거나 뭐 잉크가 휘발됐거나 그런 겁니까? 가려진 건 진짜 일괄적으로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려도 되는 정보라고 하는 걸 딱 특정을 해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건 가려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던 정보들, 특히 업무 추진비와 관련되어서 업무 추진비 영수증에 날짜는 공개를 해뒀는데 시간을 일괄적으로 다 가렸어요. 시간은 그 시간은 가리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시간을 공개를 하면은 네. 해명이 그거죠. 누군지 특정이 된다. 전 그 검찰이 거기까지도 알 수 있구나라는 걸 사실을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의 임의의 영수증을 시간까지 해서 있는 걸 주면은 그 사람들은 저희 3명 중 여기 제작진도 있으니까 저희 여기 3명 중에 누가 이걸로 뭘 사 먹은지 다 안다는 겁니다. 시간만 봐도 시간만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 왜냐하면 새벽 2시거나 3시면은 그럼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뭐 오후 한 2, 3시면은 카페일 수도 있는 거고 저녁 시간대 끼니 때면은 밥일 거고 밥 시간 때 새벽이면은 뭐 이제 즐겁게 노는 데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가렸나 그런 생각이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드는데. 그러니 다들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죠. 왜 도대체 시간을 왜 가리지? 시간을 가릴 이유는 쓰면 안 되는 시간에 쓴 거 말고는 이유가 없을 텐데. 근데 검찰은 그게 아니라 특정된다. 누군지 특정된다.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유흥업소가 특정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농담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일부 시간만 또 가릴 수는 없고 그러면 일관성을 가지려면 시간 전체를 가려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업추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참 검찰에 지금 이 실무를 보시는 분들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 이제 뭐 시간뿐만 아니라 휘발됐다라고 표현해서 뭐 날짜나 주소나 이런 것들도 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원본 대조 요청을 다 드리고 있거든요. 원본 대조를 이 사람들이 해주려면 저희한테 보여주려면 또 그걸 가리는 작업을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가리고 하는 일들 다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검찰청에서는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이게 꼭 이걸 다 봐야 되겠냐. 지금 내가 일부는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다. 안 가리고도 보여줄게. 우리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라.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봤어요. 근데 진짜 이게 휘발된 것도 있지만 약간 흐리멍텅하지만 보이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 짚으면서 이 봐라 이거 보이지 않냐. 이런 것들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계속 하소연을 해요.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이거 다 가리려고 하면 일이 너무 많다. 힘들다. 너무 힘들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안 가리시면 되는 건데 이거 굳이 왜 가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야 여기서 이 모든 게 핵심이 있네. 노코멘트에 모든 게 들어있네요. 자기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물어봤어요. 사실
여기서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네.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다른 곳들 때문에 여기도 가리는 거 아니냐. 아유, 이렇게 해부를 찔렀네. 저 그렇게 여쭤봤죠. 그러니까 그분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혈자리를 알겠어요. 짚었네. 혈자리를 짚었어. 알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냥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지금 이 정보를 두고 네. 실제로 쓴 사람들은 탱자 하고 있고 봐야 되는 사람과 이제 실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원래 그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그 증빙 자료를 요하지 않는 비용이다. 맞죠. 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어차피 제 특활비라는 걸 뭐 검찰만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 그렇죠. 기관들에 있는데 어쨌든 이제 밝힐 수가 없는 뭐 수사 과정에서 지출되는 특수한 어떤 직접 비용 뭐 이런 거를 아마 특활비로 그거 딱 공개하면 안 되는 거 맞고 또 그러한데 이제 그런 것을 악용해서 혹시 안 그렇겠지만 누군가가 그래도 사람이란 건 유혹을 당하면은 또 쉽게 넘어가는 게 이제 의지박약한 동물인 인간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슬쩍 개인 용도를 위해서 쓰거나 뭐 용돈으로 쓰거나 뭐 하여간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뭐 국민 세금이니까 우리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한번 의혹을 가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맞죠. 뭐 이게 뭐 불경한 생각까지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냥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누구나 가져볼 수 있는 합리적인 네. 뭐 여러 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검찰이라고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 검찰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좀 개선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라는 그런 아주 충정이죠 따지면은 그렇죠. 검찰에 대한.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언론인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줄여서 업추라고 하죠. 업추. 네, 업추. 업추라는 단어 듣자마자 횡령 두 글자가 바로 그냥 연관 검색어 아니에요? 하도 이건 뭐 지방의회에 계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연상이 되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궁금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살펴보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처럼 특수활동비는 그 기획재정부가 내놓는 지침상으로는 기밀 수사를 요할 때, 그러니까 기밀이 요구되는 어떤 수사나 뭐 정보활동 이런 것들을 할 때 증빙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항상 매번 무조건 현금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따지면은 그 지침이 뭐 감사원에서도 만들어 놓은 지침도 있고 기재부 지침도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지침은 가급적이면 현금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활비도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데 그래도 뭐 검찰이 수사 활동을 하다 보면 현금을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는 써라. 증빙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냥 무조건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은 예외적인 게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돈을 현금으로 지출을 하고 증빙도 거의 하지 않는 그냥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해봤더니 카드 영수증 같은 전표가 붙어 있는 건 진짜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잘 없어요? 진짜 그런 게 정말 잘 안 나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확인한 곳에서는 경주지청에서 일부 그런 게 좀 확인이 됐고요. 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확인이 됐고 포항지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이게 자료가 임의로 자기들이 만든 것 같은데 이 뒤에 만든 것 같은데 엑셀에다가 네. 1번 얼마, 2번 얼마, 3번 얼마 이렇게 이제 카드 전표 돈을 따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보이고요. 네. 그 외에는 그냥 현금 수령증, 뭐 30만 원 누가 수령했음, 뭐 100만 원 누가 수령했음, 심지어 뭐 1000만 원 단위도 누가 수령했음 이렇게 쓴 거 한 장 말고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외적으로 그렇게 쓰라고 했는데 모든 돈을 예외적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그렇게 정해져 있는 룰대로 쓰고 있는 건지 일단 전체 자료만 놓고 봐도 조금 의심은 가죠.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에필로그 같은 느낌으로 슬슬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9월 14일 뉴스민 기사를 보니까 특활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한 정황이 드러난다. 네. 근데 저는 요 이제 기사 타이틀을 딱 보면서 그냥 일반인의 소박한 감정으로 봤을 때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거는 정기적으로 특수한 상황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컨대 간첩이 정기적으로 침투를 한다거나 대구 경북에 주기적으로 뭔가 그 저기 안보의 위협 사태가 발생했다거나 규칙적으로 매달 한 번씩 그럴 리가 있나? 생각이 들 거야 나는 그냥 나의 소박한 생각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사화했던 내용은 진짜 10개월. 네. 10개월 동안 지속됐던 정기 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기 지급이 너무 특이해서 네.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이게 매달 이 10개월 동안에는 매달 450만 원으로 시작을 해요. 매달 1번 지출이 4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9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네. 그게 매달 1번부터 9번까지 순서가 똑같아요. 한 달에 지출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매달 초쯤에 네. 뭐 1일부터 5일 사이 이렇게 대부분 지출이 되는 돈인데 네. 그런 식으로 매달 10달이 지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지출이 되지? 이게 왜 지출이 됐고 왜 이때 끝나지? 네.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하필이면 끝나는 달이 네. 대구지검 이야기입니다. 네. 대구지검에서 검사장이 바뀌는 달이었던 거예요. 어. 검사장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패턴이 안 보여. 갑자기 특수활동이 없어졌네요. 그러니까요. 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이후에도 일정 부분 그 검사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일정 부분 이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걸로 보이는 패턴들이 확인은 되는데 앞에 보였던 것처럼 10달 동안 이렇게 계속되는 건 없어요. 2달, 3달, 뭐 서너 달 수준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나갔다가 없어지고 일정하게 나갔다가 없어지고 이래요.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 뭐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네. 특수한 상황이 한 2-3달 정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10달 동안 계속되다가 검사장이 바뀌자마자 안 된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도를 했던 거고 뭐 이런 류의 고정 지급 패턴은 대구지검 말고도 사실 작은 대구에 있는 10개 지청, 8개 지청이 있거든요. 네. 8개 지청에서도 일부 확인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은 지청. 그러니까 뭐 검사가 많아봐야 3명, 4명인 지청이거나 아니면 뭐 안동지청이나 이런 것도 검사가 1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청에서 그런 식으로 좀 뭐 한 7개월, 8개월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경우들이 확인이 되고는 있는데 규모가 좀 작고 이래서 저희가 보도에는 좀 뺐는데 네. 일상적으로 검찰청에서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의심하기로는 부서 운영비나 뭐 이렇게 부서의 어떤 쌈짓돈 약간 빼놨다가 뭐 특수하게 뭔가 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뭘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쓰는 게 아닐까 하고 좀 의심을 하게 되는 어떤 패턴으로 보여서 저희가 보도를 했던 거죠. 뭐 할부로 뭘 샀나? 그건 아니. 그 액수가 다 다르죠. 그렇죠. 이게 네. 저희는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공동 취재단에서 확인을 했던 이제 광주의 장흥지청이나 춘천지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원까지 10원 1원 단위까지 똑같은 오호. 지출이 한 뭐 10개월, 뭐 20개월 이렇게 확인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희한하네요. 그렇죠. 그럼 100원 단위, 1원 단위까지 똑같은 똑같이 찍히는 네. 그런 게 확인이 되니까 이거는 뭐지? 라고 의심을 했더니 이게 이제 장흥지청에서는 네. 그걸로 확인이 됐죠.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 아하. 그리고 뭐 정수기나 이런 것도 렌탈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확인을 안 해줘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은 장지청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이거는 네. 공기청정기 렌탈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 검사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렌탈한 게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춘천지검에서는 휴대폰 요금으로 나간 걸로 보이는 내역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고정 지출이 있지 않을까 대구 검찰청에서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운영비가 네. 있는데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물었을 때
장흥지청에서는 해명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어쨌든 우리 같은 소규모청, 장흥지청도 아마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검사가 지청장 포함해서 한 서너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럴 작은 거예요. 소규모 네, 청일 텐데 이렇게 작은 청에는 운영비가 넉넉하지 못하다. 넉넉하지 못해서 피치 못하게 좀 썼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용도로 써야 할 운영비가 있다라는 거는 검찰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죠. 네. 저는 근데 뭐 장흥지청 같은 곳에서 공기청정기 렌탈하느라 그렇게 하셨다면은 저는 뭐 그거는 그래도 아유 진짜 고생하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제 지청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아 진짜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사니까 뭐 그런 거는 뭐 국민이 세금 내는 입장에서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특수활동비로 쓰면 안 되긴 하죠. 안 되죠. 사실. 특수활동비 말고 그냥 정식 운영비로 돌려서 운영비를 청구를 하든지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규모를 줄이고 특수활동하는데 쓰지 않는다면 특수활동비 규모를 줄이고 일반 운영비를 늘려서 투명하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영수증 다 가리면서까지 써야 되는 일이냐라는 건 뭐 저희가 당당하게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식으로 그냥 운영해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뭐 이걸 감히 대한민국에서 들여다보겠느냐. 예, 그리고 감히 뭐, 우리를. 예, 그런 생각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수활동비가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네. 기태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규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용도의 목적과 맞지 않게 집행된 사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공기청정기 렌트 이런 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 외에도 또 좀 그거는 이제 다른 지역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우리 지역에서 확인된 거는 저희가 이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기치 않게 확인됐던 것부터 말씀드리면 경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경조사 비용? 네, 그래요? 경조사 비용. 아니 누구의 경조사? 검사의 경조사 비용으로. 어?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도 진짜 예기치 않게 그런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 놀라긴 했는데 네. 경북이나 한 검찰청에 가서 이제 자료를 받아서 검수를 조금 저희가 했거든요. 현장에서 앉아서 이게 자료가 다 있는지 제대로 있는지 검수하는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자료 중 일부가 자료가 지출 내역 기록부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가계부 며칠 날 얼마 썼다 이렇게 써놓은 지출 내역 기록부가 있고 이걸 증빙하는 영수증이 또 따로 있는데 지출 내역 기록부에 있는 날짜랑 영수증에 기록되어 있는 날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왜 다른 거냐라고 물었더니 거기 검찰 실무자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보통 경조사로 나갈 경우에는 먼저 지급을 하고 경조사 휴가를 복귀하신 다음에 이제 서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경조사에 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특활. 그분은 어쩌다가 그런 위험한 말씀을 그분이 참 젊은 수사관이셨는데 아하. 뭐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더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이거 잘 걸렸다 싶어서 경조사에 쓴다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더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경조사면 뭐 결혼식이나 뭐 이렇게 장례식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특활비 좀 주고 이러는 일이 있나 봐요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옆에 고참이 말을 자르고 들어오면서 아니 통상적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이렇게 수령증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자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그럴 수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자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묻다가는 앞에서 말씀하신 분도 말을 번복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싶어서 제가 더 이상 묻진 않고 돌아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요. 그 외에도 확인되는 것들이 경력금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금도 확실히 이제 일단 명목 자체가 수사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경력금이 수사와도 관련 없는 부서에 나간 것도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안동지청에서 확인이 된 건데 안동지청에서는 2018년도에 한번
미처 그 부분을 이분들이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이 어떤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나갔다라고 적어놓은 란이 있는데 그걸 다 못 가려서 네. 거기에 우수 공판부, 대검 경려금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게 특활비로 나갔다고요? 특활비로 나갔다고. 특활비 영수증. 경력은 주고 싶은데 줄 돈이 없었구나. 그런가 봐요. 그래서 뭐 보통 그렇게 다들 주시는 건지 지금까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지출됐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판부는 아시잖아요. 공판부는 수사를 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수사를 하지 않고 이제 수사가 끝난 사건을 받아와서 이제 재판에서 흔히 이제 기소유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재판이 공소유지하는 그런 부서인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서의 우수 이제 잘했다라고 하면서 경력금으로 수사하는 데 쓰라는 것도 아니고 경력금으로 준 게 확인이 됐고 뭐 경주지청에서는 이제 사무과에 지출된 영수증이 확인이 일부가 됐죠. 한 200만 원 사무과는 정도. 또 수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없죠. 주로 이제 뭐 총무나 아니면 뭐 집행계나 뭐 이런 어쨌든 이제 이후에 이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일을 하는 부서잖아요. 아니면은 검찰청이 굴러가는 데 필요한 이제 실무적인 일을 하는 곳이거나 그런데 그런 부서에도 이제 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영수증들도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호랑이가 담배 피다가 자빠지던 시절의 얘기를 제가 드리면은 이제 예전에 법원이든 뭐 검찰이든 그런 데서는 이제 그런 돈을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기술적으로 잘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윗분들이 칭송을 받고 아주 신망한 어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꼭 뭐 비난할 것까지는 아닌 것이 이제 아랫 사람들 잘 챙겨주고 저 노고가 많은 사람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본인 사익을 취한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근데 또 공무원이 그렇게 월급이 뭐 그런 걸 막 베풀 정도로 기업가가 아니니까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제 법을 뭐 많이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술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칭송을 받고 기술적으로 자기 주머니 넣는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은 비난을 받고 주머니 넣는 분도 있고 나눠드리는 분도 있고 하여간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많이 저도 예전에 들었었는데 참 이게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뭐 뭐라 그럴까 공무원분들 특히 검찰 공무원들 진짜 이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막 정치 검찰 이거하고 또 지역에 있는 검사들의 현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뭐 그렇겠죠.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이게 정말 이제 극한 직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해서 뭐 이제 다 고생하시고 수사관들도 엄청나게 고생하시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게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양성화해야 된다는 거죠. 양성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으로 쓰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검증도 안 되고 볼 수도 없는 그래서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는 돈을 규모도 상당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만 5년치긴 하지만 5년 동안 대구 경북에서 검찰청장이 쓴 특수활동비가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1년에 4억 정도씩 쓰는 건데 이게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대구지검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억씩 가장 많이 쓰는 부서인데 그렇게 쓰고 있는 돈을 굳이 이렇게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더해서 아까 기술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분들이 비난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특활비에서 지청장이 본인이 서명을 한 셀프 수령도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거는 이제 다 못 가린 거예요. 이분들이 가리다가 못 가린 부분도 있는 거고 가렸는데 애매하게 가려서 이렇게 보면 잘 보면 보이는 것도 있어요. 누가 받아갔는지. 어떡해. 또 빠따 맞겠네. 그런 사람들은. 빠따 맞으시면 안 될 텐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일부 지청에서는 그런 특수활동비를 지청장이 수령해 간 걸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청장은 아마 뭐 작은 검찰청이야 지청장도 수사를 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일단은 뭐 서부지청만 해도 규모가 꽤 크잖아요. 많이 크죠. 대구지검 다음으로 검사 수가 제일 많던데 대구에서는 그런 곳에서도 그런 게 확인이 됐고 김천지청이나 안동지청에서도 지청장이 수령증을 쓰고 수령해간 것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들은 뭐냐? 일단 뭐 당사자는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아간 분한테 전화 드려서 물어봤거든요.
왜 본인이 수령을 하셨냐, 수령증에 왜 본인 이름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설명은 어쨌든 그게 내가 수령증을 썼어도 내가 쓴 게 아니고 수사 관련자들에게 내가 나눠준 것들이지 내가 쓰는 게 내가 직접 수령 받는 게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대신 서명하고 나눠주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말로만 들어서 어떻게 제가 믿을 수가 있나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그 이상은 실제 그게 또 실체적 진실에 부합할 수도 있어요. 그 일부 그럴 수도 있죠. 네. 하여간 참 이 제도 자체가 어느 정도 깜깜이일 수밖에 없는 제도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전국 6개 언론과 3개 시민단체의 공동 작업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과 많은 인력,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보도인데 검찰의 반응도 궁금하고 대통령실의 반응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데다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니까 그때 당시 특활비를 뉴스타파 아주 열심히 팠는데 좀 이례적인 패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검사님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윤석열 대통령 시점에 이제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서울 어쨌든 위수 경계가 있잖아요. 쓸 수 있는 경계가 있는데 이걸 벗어나서 돈을 업무 추진비나 이런 걸 쓴 것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뭐 소위 이제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이제 후배 검사들에게 특별히 특수활동비를 준 사례들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지적들이 됐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웬만한 보도들 검찰청의 입장이나 반대쪽 입장을 봤는데 대통령실에서 직접 입장이 나온 거는 제가 아직 들은 건 없는 것 같고요. 원래 좀 불리한 건 얘기를 아예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이번 정권 컨셉이 그렇죠. 불리한 건 얘기 안 하는 게 컨셉이니까. 그렇고 한동훈 장관은 이제 국회에 나와서 여러 차례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뉘앙스가 그때는 그랬고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개선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다 감찰해서 문제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그러냐. 뭐 이런 이것도 이번에 또 문재인 정권 또 얘기를 또 뭐 그런 류의 해명을 좀 여러 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4일에 저희가 공동 취재단의 시즌 2 첫 보도와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는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냈는데 이제 장직청 사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렇게 이제 일부 소규모 검찰청에서 그렇게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환수 조치하고 그리고 교육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부의 일탈이다라는 식으로 좀 정리를 했고 그 외에 나머지 지적 사안들 뭐 연말에 몰아쓴다 뭐 지검장이 임기 마치고 나갈 때 몰아서 전별금처럼 쓴다 아니면 뭐 명절에 떡값처럼 돌리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은 그리고 심지어 비수사 부서에 준다라는 것까지도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 얘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데 다 썼다. 라는 겁니다. 다 수사 용도로 쓴 돈들이지 뭐 특별히 그걸 뭐 다른 어떤 경력금 용도 뭐 떡값 이런 거 절대 아니다. 아니다고만 하는 거지 어떤 디테일하게 뭐 어떤 수사에 어떻게 쓰였다는 건 당연히 안 밝힐 그렇죠. 거고. 그런 건 안 밝히죠. 그런 건 당연히 안 밝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시즌 첫 보도에서 임기 말 몰아쓰기나 뭐 연말 몰아쓰기 이런 게 2018년 19년도 요때 지검장들 이야기에 좀 집중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2018년 19년이면 또 이제 전 정부잖아요. 전 정부 때 그거 다 감사해서 문제 없다고 결론 났던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상상 한번 해보면 법리적으로 만약에 특수활동비를 사익축을 위해서 쓰거나 목적 외에 사용된 것이 반복된다면은 이제 보통 다른 일반인들이 그런 뭐 혹은 다른 정부 부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횡령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당연히 들어가지 않을까요?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걸 만약에 이제 시민단체 뭐 내지는 누군가가 예를 들면 뭐 하여튼 시민단체 누군가가 경찰에 고발을 한다 이걸. 그러면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뭐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의혹 제기 정도로 해서 경찰에 이제 이 수사를 누군가가 의뢰를 하게 되면 이거 수사가 어떻게 되나 이게. 그리고 네. 이런 경우는 공수처에 수사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경찰보다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사를 고발을 한다고 해서 이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부서나 수사기관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긴 한데 네. 국정조사를 하든 아니면 특검을 도입을 하든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국회에서 이제 그거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국회에서 그걸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뭐 그런 상황이죠. 뭐 최종적인 목표랄까요? 네. 어떤 계획이랄까?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니 뭐 최종적인 목표는 저희 이제 뉴스민 차원에서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많은 비중으로 불투명하게 사용됐던 이 특수활동비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목표이긴 하죠. 그래서 뭐 2017년도에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에 만들었던 제도 개선책 말고 이번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제도 개선책이 새로 마련되어서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거가 저희 갖추는데 저희가 일조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인데 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 취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언론사나 그런 시민단체들도 궁극적으로 목표는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50 때 말이죠. 40 때부터네. 그럴 때부터 그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라고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이제 전두환 씨가 그런 사조직을 운영할 수 있었던 뭐 가장 주요한 것 중 하나가 돈이잖아요. 돈. 그렇죠. 그 밑에 후배들 챙겨주고 기업한테 가서 뜯어내가지고 뜯어서. 나눠주고 그게 어떤 뭐 돈이 의리를 만든다. 아마 그런 이제 어떤 패거리에는 돈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어떤 학습을 하나 남겼는데 그냥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보면서 검찰도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뭐 조폭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집단 문화를 표방하는 어떤 계파 뭐 조직이 있을 수도 있겠다. 검찰 내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수직화된 네. 어떤 조직 문화가 있지 않을까, 집단 문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이 검찰총장 같은 경우 이 특수활동비를 1년에 몇십억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 영수증 하나 남기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활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은 들죠.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스 보다 보면은 뭐 검찰도 무슨 뭐 친문 쪽 검사가 있고 뭐 그렇죠. 저쪽 개파 쪽 검사가 있고 뭐 분류하니까요. 뭐 분류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시민들은 보기에 검사 내에서도 어떤 개파가 있고 조직이 있구나, 내부 조직이 있구나. 그러면 그들끼리의 결속과 어떤 운영과 어떤 뭐 그런 것들은 혹시라도 이런 특활비를 윤활유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과거에 하여튼 안 좋은 기억이 많으니까 우리는 현대사에.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어쨌든 뭐 이제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나쁜 놈들을 다 만나는 그 분 이제 곳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윤리 의식이 조금 이제 무감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나쁜 놈들은 이런 놈이고 나는 뭐 이 진짜 무지하게 고생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뭘 나를 그렇게 내가 뭐 그렇게 뭐 사적으로 막 쓴 것도 아니고 말이지 뭐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윤리적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나 뭐 이게 영원히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언젠가 한번 드러나야 될 문제인 건 확실하죠. 맞습니다. 이게 저도 뭐 이거를 마무리를 삼아서 말씀드리면은 이거 정리하면서 이제 저도 오늘 칼럼을 하나 쓰긴 했는데 칼럼을 쓰려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검찰도 어쨌든 그렇게 범죄자들과 맞서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를 법치를 이렇게 좀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것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검찰청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특수활동비나 뭐 기타 다른 활동들을 할 때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 지금 하시는 해온 이 특활비의 사용 내역은 뭐 전부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부에서 분명히 법에 배치되는
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쿨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는 게 법을 수호하는 검찰의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법치주의라는 게 법으로 사람 조지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고 네. 행정 권력을 법에 맞게 운영하는 것. 그게 이제 법치잖아요. 법으로 그렇죠. 권력을 행사한다는 네네. 거니까 그 대전제는 그런 권력 기관이 법을 지키는 데서 이제 시작하는 그렇죠. 거니까. 맞습니다. 법도 안 지키면서 법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는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니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소식은 뭐 지금 조금 뭐 소강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이슈는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문제가 될 것 같고 이어갈 겁니다. 네, 뭐 우리 뉴스민도 열심히 달려가리라 믿습니다. 이상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